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전기 전도 저항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그죠? 전기 저항의 근원이 뭐냐? 그랬을 때 충돌에 의해서 이쪽 밟지 않나요, 이게? 밟지 않나? 볼만해요. 그 전기 저항이라는 것은 저항을 만드는 요소가 충돌이죠, 그죠? 가다가 충돌하면 얘가 relaxation time or scattering time에 따른 그 진행하는 거리까지 나옵니다. mean free pass. mean free pass가 길면 길수록 전기 조도도가 좋다. 짧을수록 충돌을 많이 하는 할수록 얘가 저항이 커진다. 라는 개념을 마이크로스코픽하고 하고 매크로스코픽하고 하고 얘를 연결을 짓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전자 공부를 하다 보면 매크로스코픽한 현상이 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코픽한 설명이 있죠. 걔 두 개를 연결 짓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걔가 조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겉으로 보기 이렇다 이런데 실제 이 원리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물성을 내가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고 싶을 때 마이크로스코프에 이거를 바꿔주면 매크로스코픽하게 물성이 바뀐다라는 거를 이제 설계까지 가능하겠죠. 그죠? 물질 설계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고요.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전기회로 시간이나 일반 물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배워서 저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온도가 바뀔 때라든가, 그다음에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라든가, 이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는 여러분 그 일장에서 페이스 다이어그램하고 비교를 해서 꼭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물질이 잘 섞여 있다. 그럼 솔루션이 됩니다. 솔리드 솔루션입니다. 그때는 저항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원 베이스고 롤드 하임 룰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베이스 잘 섞이지 않고 얘가 세그리게이션 된다. 이게 나눠져 베이스 나눠진다. 그러면 믹스처죠. 믹스처 룰에 따라서 아까 그 식 하나가 주어져 있는 그 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식 자체를 그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를 이제 예제를 통해서 풀어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의존성이라든가 저항의 실제 의존성이 이렇더라라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온도에 대해서 이 저항은 실제 이제 여러분 그 회로에서도 많이 쓰이고 생활에서도 많이 쓰이죠, 그죠? 추울 때 뜨뜻하게 만드는 그런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저항을 이용해서 줄 열을 이용해 온도를 높이거나 혹은 회로에서 이 저항에 의해서 전류를 제한하는 그런 회로 구성 요소로 우리가 많이 쓰고, RLC가 기본 회로에서 수동 소자로 가장 기본된 소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기 회로에서는 RLC를 배우고 패시브 소자, 전자 회로에서는 액티브 소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포토 다이오드, 그다음에 LED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반도체 1, 2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료가 섞여 있을 때 제가 저항이라는 게 굉장히 회로적 요소, 중요한 요소고, 이런 저항을 쓸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그 탄소로 그 이렇게 그 저항체인데 온도를 올려서 빛이 날 정도로 이제 만든 거를 이제 그 백열전구, 예전에 백열전구, 요즘은 다 LED죠, 그죠? LED인데 이 백열전구로 바뀌어서 이제 빛을 탄소를 이용한 빛을 내는 저항체, 혹은 소리에 의해서 소리의 떨림을 이 카본에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저항이 바뀌는 걸 가지고 좀 눌리면 저항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떨어지면 저항이 커지고 하는 것들을 이용한 이 탄소 마이크로폰, 카본 마이크로폰, 그래서 마이크가 이제 이게 예전 에디슨이 발명한 그런 재료 관점입니다. 그리고 저항 관점에서 저항이 이런 스트레인을 받으면 휘어지면서 저항이 증가하거든요. 저항이 증가하는데 휘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동그란 막대기가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늘어나면 저항이 커지죠, 그죠? 저항이 커지면서 단면적이 또 줄어들잖아요, 그죠? 줄어드니까 어떤 전선을 일단 늘려주면 길이가 늘어나고 길이가 늘어나고 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면적도 줄어들고 길이 기니까 두 가지 다
저항을 증가시킨 요소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란 거를 압축을 시키면 얘가 볼륨이 일정하니까 얘가 눌리면서 길이는 작아지고 반면적 늘어나죠. 그죠? 그럼 볼륨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반면적이 늘어나니까 이 반면적 분의 길이가 이제 저항 이제 곱을 하니까 이게 단수에 늘리고 줄이고 하는 데 따라서 저항이 반면적하고 길이가 같이 변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스트레인 게이지 여러분 연습 문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실린더를 발생했을 때 얘가 한쪽이 늘어나면 길이가 늘어나고 반면적이 줄어들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저항이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라 그래서 실제 저항에 이제 많이 쓰이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 전기회로 시간에 쓰는 저항들은 다 색깔이 있는 거죠, 그죠? 색깔이 있는 거 다 만져봤죠, 그죠? 색깔이 있는 저항체 아직 본 적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볼래요, 한번? 색깔띠 있는 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볼래요, 한번? 저항을? 이번에 한강에 노벨 문학상 했는 것처럼 그 책 옆에 저항을 딱 보관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집에 저항을 따로 잔에는 남아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잔에 좀 남아있어요. 뭐 하다가 잔에 남았는데요. 남겼어요? 저는 제 책상 위에 책꽂이가 있는데 이런 책이 3권이 꽂혀 있어요. 저항. 이게 딱 꽂혀 있어요. 딱 꽂혀 있어서 이 책을 열면 라벨이 없죠, 그죠? 한 장의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서 있으면 저는 이렇게 책꽂이에 3개 꽂혀 있거든요. 이게 꽂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항국이래요. 저항국이니까요. 한번 이렇게 탄소 피막 저항이거든요. 탄소를 얇은 막을 이제 코팅을 하면서 내가 코팅한 상태에서 선을 그어가지고 선이 그어지는 정도에 따라 저항이 커집니다. 막을 입혔을 때 긁어주면 이게 저항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탄소를 피막을 입혀서 얘를 적절한 선을 그어서 얘가 저항을 키운 막을 두께도 그렇지만 그런 게 바로 이 탄소 피막 저항이다 라는 거고, 이걸 이제 금속 피막 저항도 있거든요. 금속을 코팅해서 얇게 코팅한 상태를 그어서 이제 스크래치를 내가지고 저항을 키우는 거를 금속 피막 저항을 하니까 저거는 유효 숫자가 2개. 예를 들면 3.9kg, 4.3kg 이렇게 되어 있고, 금속 피막저항은 유효 숫자가 3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걸 다 외우고 있나요? 색깔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영문 다 외우고 다 해요. 시작. 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빨주노초 다른 거네? 그렇구나. 그러네, 빨주. 저는 진짜 이렇게 해서 그냥 금갈, 빠르로 파고 베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저항 같은 거, 이제 필요할 때, 하나당 100개씩 들었거든요. 필요할 때 하나 뽑아가지고, 딱 꽂아 쓰고, 이런 게 좋거든요. 재미로 한번 저항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쭉 끝날 때까지 넘기고 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전기 전도가 열 전자에 의해 전달이 될까? 이게 전기 저항 근원과 다양한 물질의 경량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가 이 전기 전도처럼 열도 전자에 의해 전달이 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도 전자에 전달될까요, 여러분? 예, 아니요로 한번 크게 대답해 보겠습니까? 시작. 예, 맞습니다. 예. 열도 전자에 의해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이렇게 가다 충돌하잖아요, 그죠? 충돌하면 저항이 많이 충돌해서 저항이 커지는데 열이라는 것은 제가 이 운동 에너지라고 했죠, 그죠? 운동 에너지라고 해서 이 운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바로 열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 이제 우리가 열이 전달되는 거는 전자에 의해서만 전달되는 거는 아니고, 이 레티스가 바이브레이션 하게 되면 이 애톰이 묶여 있긴 하지만 옆에 치면서
용수철로 묶여있는 생각해 보면 이 운동이 같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재료의 경우는 공유 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딱 묶여 있어서 하나가 들썩거리면 옆에 쫙 전달되는 그 들썩거리게 전달되는 게 전자가 없어도 절연체임에도 불구하고 열이 잘 전달됩니다.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단단하게 묶여 있지만 또 전자가 없지만 얘가 하나가 떨고 있으면 쫙 전달이 되어서 다이아몬드가 제일 열 전도도가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게 뭐냐면 이제 그 저항이 차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그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흘러갈 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장이 걸려 있으면 이런 자기장이 걸려 있다. 자기장 다 걸려 있으면 자기장을 제가 여러분 그 일반 물리 때 아마 배웠을 것 같고 지금 전자기학 때 배우지 않나요 지금? 지금 전자기학 배우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질문 안 할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소심하게 다 들고 있네. 전자기 배우고 있죠, 그죠? 전자기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 과목이 전자기학이잖아요, 전자기학. 전자기학인데 이 전자가 전기장이죠, 여러분. 얘가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고 다음에 자가 마그네틱 필드잖아요, 그죠? 자,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바로 전자기학의 핵심입니다. 얘가 합쳐진 게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그래서 얘가 빈 공간을 날아가는 전파가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거든요. 이게 휴대폰에 쓰는 게 수 기가헤르츠, 실내 구성 헤르츠의 전파가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교대로 하면서 하늘 날아가면서 공간이 꽉 채워져 있거든요. 제일 많이 채워져 있는 게 이 연구실까지 방에는 블루투스 시그널 같은 거. 써보면 블루투스 되게 많죠, 그죠? 그런 것을 해보면 전자기파가 전기장, 자기장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전기장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이런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흘러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으면 전자기학 시간을 배우면 차지 Q가 있을 때 전기장 속에 받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F는 차지양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곱을 한 만큼의 힘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딱 걸려 있을 때 플러스 차지는 일렉트릭 필드를 따라서 움직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차지는 전자입니다. 전자는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방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Q는 일렉트릭 필드 방향으로 얘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저항체를 얘기할 때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고 여기 전류를 걸어주는 게 이 사이가 지난 시간에 이게 충돌에 의한 암페어분의 볼트 해가지고 이 저항이다라고 하면서 얘가 이 차지가 막 부딪히면서 지나가니까 이래 부딪히고 저래 이래 부딪히니까 이제 이게 바로 저항이 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이게 이제 R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차지가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전자기학 시간에는 여러분 일렉트릭 필드가 포텐셜의 그레이디언트의 마이너스다라고 배웠었죠, 그죠? 일렉트릭 필드는 포텐셜의 V의 그레이디언트의 마이너스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살짝 물어보니까 전자기 그 한 달, 두 달 동안 수학 잔뜩 배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레디언트 여러분 미적분학 때 배웠죠, 그죠? 벡터 연산에서 배웠을 텐데 그레디언트는 어떠한 스칼라량의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뭐냐면 어떠한 스칼라량의 증가하는 방향의 반대, 그러니까 전압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 벡터가 정의된다, 이 필로 정의된다라는 게 이 의미거든요. 자, 이게 그래서 차지가 있을 때 포텐셜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실제 일렉트릭 필드를 정의할 수 있고, 다음에 이 차지가 움직이고 있을 때 Q가 이런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해보면 이런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 자체가 다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가지고 있는데, 연습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u가 뭐 2 곱하기 10의 6성 메타 퍼 세크다. 이런 속도로 평균 민 프리 패스를 이러한 속도로 이제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충돌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순간 속도는 이렇게 돼 있지만 평균 속도 이렇게 돼 있지만 충돌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속도는 되게 느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하거든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속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일렉트릭 필을 따라서 하는 여기 자기장이 딱 걸려 있다. 자기장이 딱 걸려 있으면 여기에 힘이 더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어서 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힘을 받을 때 이런 QV 곱하기 B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의 속도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장을 곱을 하면서 벡터 프로덕트죠. 그죠? 벡터 프로덕트인데 이 벡터 프로덕트는 여러분 그 방향을 새로운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크기와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V하고 B를 곱해야겠다. 자, 이거 하는 거하고 V하고 B를 곱하면서 방향을 정해야겠다. 두 가지를 같이 정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에다 B를 할 때 곱을 해주면서 이 벡터의 두 개가 이루는 값의 사인 값이 크기죠. 그죠? 벡터 프로덕트의 정의긴 한데 얘 두 개 크기에다가 얘 두 벡터의 이루는 값을 세타를 했을 때 사인 세타를 곱을 한 게 얘 두 개 크기고, 그다음에 방향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정의할 때는 앞에 곱하기에서 뒤에 곱하기 할 때 오른손을 딱 써가지고 오른손 출발해서 앞에 벡터에서 출발해서 뒤에 벡터를 말아가지고 오른손을 말아가지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면 이런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이 필드 걸렸을 때 결국은 차지가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아가지고 얘가 이제 휘어지거든요. 가면 휘어지니까 한쪽에 쌓입니다. 한쪽에 쌓이면 여기 쌓이면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제가 설명할 텐데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가 이렇게 쌓이는 한쪽에 쌓이게 되면 여기에 내부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 왜 수직이냐면 진행하는 방향과 이 비필드를 했을 때 이 곱하기란 건 항상 그 두 벡터의 수직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한쪽에 쌓여서 요 내부에 빌트인 포텐셜이 생기고 이 일렉트릭 필드가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에 전압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차지가 진행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얼룩을 계산하겠지만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측정해 보면 전압이 발생기고 이 전압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전류에 비례할 겁니다. 그죠? 좀 많이 전류가 흐르면 좀 많이 차지가 갈 거니까 이 수직인 방향의 전압이 커질 겁니다. 커져서 그리고 이제 얘가 플러스가 다르냐 마이너스 다르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 가지고 얘가 플러스가 실제 흐르고 있는지 마이너스가 실제 흐르고 있는지 다른 두 개가 섞여서 가고 있는지 얘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꾸로 이제 자기장 세기가 얼마나 되느냐 라는 것을 거꾸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홀 이펙트라 그래서 따라하면 홀 이펙트. 홀이 구멍 이펙트 아닙니다. 여러분. 홀이 아니라 사람 HALL 홀 그 호텔 홀 방구 큰 홀이 아니라 사람 홀 이름인데 홀 이펙트라 그래서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수직인 방향에 이 걸린 전압 얘를 이제 홀 전압이라고 그러고 1호부터 자기장 세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나의 부품화해서 모터에도 들어가고 자기장 있냐 없냐 체크도 하고 모터에서 이제 얘가 동기화시켜서 전동기를 딱딱 맞춰가지고 돌릴 때도 자석이 있나 없나 체크할 때 이런 개수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결과만 살짝 보면요, 홀 코이피션트라고 되어 있는데 나름 소리내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네. 자, RH가 있는데 저항처럼 생겼죠, 그죠? 그냥 저항이라 그랬을 때 우리 전류분의 전압이라는 거죠. 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이야기 좋게 홀 어떤 개수를 정의하는데 저항과 비슷하게 정의해 보자. 라고 생각해 보면 흐르는 전류를
I분의 V로 쓰게 보면 흐르는 전류분해 그 다음에 수직으로 생기는 전기장 하면 우리 일반적인 저항과 비슷하죠, 그죠? 차원이 같습니다. 근데 자기장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자기장 하나 더 넣어가지고 전류분해 전압은 발인데 H에 났잖아요. 밑에 자기장을 또 해놓고 자, 요거를 하나의 홀 계수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홀 계수라는 게 N분의 1 딱 주어지게 됩니다. 보면 N이 뭡니까, 여러분? 얼마만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런 홀 개수가 내가 전류 커런트 덴시티를 X 방향으로 흘렸더니 자기장이 G 방향으로 걸려 있을 때 그다음에 전류 흐르는 방향 수직에 걸린 전기장 세개가 보니까 얘를 B를 보니까 N분의 1이다 라고 써졌죠. 여기에 디멘션이 전혀 안 들어가죠, 여러분. 디멘션이 안 들어가죠, 그죠? 여러분 저항 같으면 R이라 그러면 B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 L이다 라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기하학적인 크기가 딱 들어가는데 이 홀 계수는 보니까 여기 수직 전기장 나누기 흐르는 전류 밀도 그리고 자기장 세기 얘를 딱 나눠줘 보니까 이게 그냥 상수로 딱 떨어집니다. 상수로 떨어지는데 n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n은 무슨 얘기냐면 이 재료의 단위 부피당 전압 밀도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걸 딱 갖다 놓고 딱 갖다 놓고 여기 전류를 커런트 덴시티 알고 자기장 세기 알고 그 다음에 옆에 딱 전압을 붙였더니 이 전압을 비롯해보니까 이 크기와 상관없고 이 물질 자체의 특성에서 이 안에 단위 부피당에 있는 전압 밀도에만 관계한다는 겁니다. 신기한 일인데 자, 그래서 이런 홀 개수를 딱 더하면 내가 요 캐리어 농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호를 결정함으로써 흘러가는 차의 종류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소리도 읽어볼래요? 홀이 시작.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홀 개수라는 게 우리가 알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유용한 거를 우리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이제 제가 그 홀 디바이 제가 이제 잘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데 가보면요. 센서 가보면 센서에 보면 종류가 뭐 많죠. 플러스 키워가지고 센서 딱 해가지고 딱 들어가 보면 여기에 마그네틱 센서 딱 돼 있죠, 그죠? 마이 센서 돼 있는데 홀 센서라 딱 돼 있잖아요, 그죠? 홀 센서 돼 있는데 홀 센서 딱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들 있어요. 모양이 딱 요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요래 다리가 3개짜리도 있고 이거는 원래 4개가 돼야 되는데 요 안에 요 3개로 줄였죠, 그죠? 3개 줄여가지고 전압하고 나오는 다른 단자에서 자기장 3개에 비례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마그넷 센서에 이제 마그넷 센서를 가보면 자기장에 의해서 저항이 바뀌는 것들도 있거든요. 저항이 바뀌는 이런 센서도 있습니다. 마그네토 리지스턴스 그래서 자기장에 의해서 얘가 삐뚤게 막 하니까 충돌이 더 잦아지거든요. 그럼 저항이 커져서 자기장에 의해서 저항이 커지는 거를 보고 이제 자기장에 대한 걸 알 수도 있는 게 있고요. 제일 이제 재밌는 저는 이게 참 재밌던데 마그네틱 리드 스위치라고 있거든요. 마그네틱 스위치 리드 센서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보면 선이 2개입니다. 선이 2개인데 그걸 보면요. 선이 2개인데 지금 요거는 이제 물성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여기 2개인데 자석을 갖다 대면 이 2개가 탁 붙어버립니다. 안에 요 자성을 띈 재료인데 얘 자석 근처에 가면 얘가 턱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석을 떼면 탁 떨어집니다. 그럼 되게 편리하잖아요, 그죠? 왜 전류 흘려줄 필요도 없고 배선 사이에 딱 넣어주고 이게 자석인데 자석이 근처에 가면 얘가 서로 탁 당기면서 붙어버려서 이 쇼트가 되거든요. 여기 어디에 많이 붙어있냐면 화장실에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사람 문이 열렸을 때 자석이 딱 근처에 있으면 얘가 쇼트 됐다가 자석이 떨어지면 얘가 오픈되고 하는 그런 붙어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그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 혹시 그 분해해 보고 싶으면 문에 그 버튼을 딱 드라이브로 딱 들어가서 딱 풀고 나서 안에 보고 나서 나올 때 딱 쪼이고 다시 나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 마그네틱 스위치 같은 게 그 자기장 이용한 겁니다. 자기장이 상당히 재밌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다음 열의 전도에 대해서 또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전반적인 얘기 좀 하고. 자, 그럼 자기장에 의해서 전하가 가다가 끼워져서 전압이 걸린 거를 재인 것이 폴 이펙트다. 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멀 컨덕티비티, 열의 전달에 관한 얘기인데, 열의 전달은 손이 되어서 요까지만 좀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나름대로 크게 읽어봐. 시작. 자, 그러면 여러분 읽었다 생각하고 격자의 진동 에너지가 옆으로 전달되면 그게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진동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가, 혹은 전자처럼 그 에너지를 직접 가서 전달할 수도 있지만 얘가 진동에 의해서도 전달될 수 있는 게 열 에너지거든요. 이걸 썸을 열 전도도라 그래서 이 정의 자체가 Q'이라 되어 있습니다. Q'인데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에너지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모양의 블록이 있다 그랬을 때, 그걸 했을 때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갑니다. 이게 Q'입니다. 에너지가 한쪽에서 들어왔는데 얘가 빠져나갑니다. 자, 빠져나갈 때 이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에너지 와트입니다. 이 와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간당 에너지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이 둘 사이에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온도차 크면 클수록 열 에너지가 많이 갈 것 같아요, 적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갈 것 같죠, 그죠? 이쪽하고 오른쪽이 온도가 차이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좀 많이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요 시간 흘러가는 에너지가 우리가 비례하는데 온도 차에 비례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 이렇게 지금 델타 t라 되는데 요 길이가 델타 x입니다. 요 델타 t는 여기하고 여기 온도 차이고요. 델타 x 길이가 길면 길수록 흘러가는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에너지 어떨 것 같습니까? 길면 길수록 천천히 가겠죠, 그죠? 흘러가는 양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비례합니다. 델타 x에 반비례한다 라고 쓸 수 있거든요. 자, 다음에 이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게 증가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전달된 에너지가 커질 겁니다. 자, 다음 여기에 이제 열 전도도가 좋으면 이게 길이가 멀어도 얘가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다가 이제 카파를 넣어서 이제 이 비례상수가 Q'은 카파 프라임의 A의 델타 T의 델타 X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열 전도도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카파 프라임.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온도차하고 요 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이거를 카파 프라임의 단면적의 델타 t의 델타 x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델타 t를 위로 하고 이걸 다 밑으로 내릴게요. 카파 프라임 분의 1에 그 다음에 델타 x 분 나누기 a로 해보면 여기 밑에 걸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열 전달되는 에너지가 단위 시간에 전달되는 에너지 와트가 이제
요 온도차 단위 길이당 온도차의 요 단면적 A에다가 전도도 카파 프라임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했는데 얘를 좀 변형을 시켜서 밑으로 보냈거든요. 밑으로 보내니까 이 모양 보니까 뭐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길이의 비례하고 단면적인 반비례하고 그래서 카파 프라임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요 식을 보니까 여러분 그 비슷한 형태가 있었죠,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왜요? 네? 커패시턴스. 커패시턴스 비슷하죠. 커패시턴스도 지금 그 C 커패시턴스는 유전율에다가 단면적 그 다음에 길이 D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커패시턴스고 이것도 비슷하고 저항 R은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전기 전도도 분의 1에 그 다음에 단면적 분의 L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그죠? 자, 그러니까 C 모양도 비슷하고 R 모양도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단면적이 분모에 가 있고 길이가 위에 가 있고 앞에 카파분의 1이니까 지금한테 있고 하니까 얘가 뭐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뭐 같습니까? 저항과 거의 비슷하죠, 그죠? 저항 비슷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열 저항이라는 거를 정의해 보자라고 하고 델타 T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 관점에서의 저항을 열 전도도 분의 1 그다음에 이 단면적 분의 델타 X 했는 요 값으로 딱 정의를 하고 나면 이게 열 전도도가 얼마나 전달될 것인가 라는 거를 여러분이 전기회로 시간에 전압을 걸어줬더니 전류가 얼마나 흐르더라 라는 문제와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요 식을 이제 가만히 보면요. 이거를 열 저항이라고 딱 표현하고 보니까 X, 좌변이 Q'이고 우변이 델타 T의 세타, 나름 세타 있는데 보니까 이게 열 저항에 표현했잖아요. 그죠? 어떤 값을 저항을 나눠줬을 때 이거다 라고 했을 때 이 델타 T는 여러분 그 오음의 법칙에 따르면 형태를 보면 이 델타 T는 오음의 법칙에서 뭐와 유사합니까, 여러분? 델타 T가 오음의 법칙, 여러분 VIR 생각해 보면 어떤 값을 R로 나눠줬다 했을 때 이 델타 T는 뭐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전압에 해당되죠. 전압에 해당되고 열 흐르는 전류는 바로 이 흘러가는 열 에너지에 해당되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전압 V를 딱 떨어졌을 때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 라고 했는데 이제 생각을 바꿔서 온도차를 딱 줬더니 여기를 통해서 에너지가 흐른다 라는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전기회로 잘 되어 있어요. 전기회로 저항 많이 되어 있어서 저항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육면체 모양 오만 복잡한 저항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여러분이 그 스파이스라는 걸 딱 돌리면 혹은 수식을 계산하면 저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측면력이 변경력 Y 결선 델타 결선 이렇게 하면 저항값이 나옵니다. 나오면 전압 떨어지면 전류가 어떻게 그런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내가 이런 건물이 있을 때 뜨끈하게 온도를 주고 겨울에 저 바깥은 영하 몇 도고 그러면서 해보면 여기서 열이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죠? 빠져나가면 저 벽으로도 빠져나갈 거고 거기 빠져나갈 거고 공기 빠져나갈 겁니다. 만약에 빠져나가는 것을 서멀 리지스턴스라는 걸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건물에서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도 회로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서멀 리지스턴스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서멀 컨덕티비티로 환산을 해서 이런 열의 전도라는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한 여기서 이제 이 Q 프라임이 이제 온도차와 거리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다음에 이렇게 주어진 걸 우리가 푸리어스 로우라 그러는 히트 컨덕션에 열이 전달될 때 푸리어 트랜스폼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푸리어 트랜스폼 많이 배웠는데 그 푸리어스 로우에 해당됩니다. 푸리어스 로우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생각에 이 전자가 에너지를 직접 전달한다고 했죠, 그죠? 전자가 직접 에너지 전달한다고 했죠. 전자도 에너지 직접 가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형태로.
그 다음에 전기도 이 전자가 전달하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1인 2역인 거죠. 물론 열에너지 전달에는 바이브레이션이 있긴 하지만 전자만 딱 본다 그러면 이 전자는 전기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열에너지도 딱 전달하죠. 그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러면 전기 전도도 하고 열 전도도 하고 왠지 비례할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해보면 열 전도도와 전기 전도도를 딱 해보니까 전기 전도도분의 열 전도도를 딱 해보니까 상수더라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이건 이제 이것이 맞다는 얘기는 열 전도도가 좋으면 전기 전도도가 좋다. 이 얘기는 열 전도와 전기 전도도를 이 전하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런 열 전도도 나누기 다음에 전기 전도도의 이 상수도더라, 칸스턴트더라 했는데 이게 온도식을 딱 넣어서 이렇게 그 온도 곱하기 전기 전도분의 카파가 칸스턴트더라 하는 게 이제 요거 틀렸거든요. 요거 비만이 아니고 비더만입니다. 비더. 독일에서 비더 하는 게 어게인이라는 뜻인데 비더. 어게인맨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비더만 플란츠 로렌츠 로 그래서 이제 요 열전도도와 전기전도도가 비례하니까 이게 상수값이 딱 나옵니다. 이 상수값이 2.44 곱하기 10^8 와트, 옴, 켈빈 스퀘어. 요게 값이 딱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걸 딱 보면요. 전기전도도 딱 주어지면 카파 배려를 하는 거죠. 온도만 주어지면. 그죠? 그래서 전기전도도 값을 알면 열전도도 배려를 알고 온도만 주어지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제가 나눠준 자료에는 이제 여러분 다 있는데 요게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그래프 하나 있죠. 그죠? 이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 X축이 Electrical Conductivity고 그다음 Y축이 카파 Thermal Conductivity인데 이거를 제로를 다 갖다 놓고 한번 재보니까 카파 상원에서 이 시그마를 해보니까 다 이 점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점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베릴륨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그 다음에 골드도 있고 신기하게 여기 쫙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도 T 이게 칸스턴트니까 결과적 T를 넘기면 시그마분의 카파의 칸스턴트 곱하기 T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온도를 바꿔보니까 이게 이렇게 또 바뀌는 겁니다. 같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 전도도와 카파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전기 전도도를 알면 열 전도를 안다. 거꾸로 열 전도를 알면 전 전도를 안다.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응용이 하나 들어오죠. 일장에서 여러분 믹스처 룰을 배웠죠, 그죠? 믹스처 룰하고 롤타임스 룰을 배웠죠, 그죠? 일단 믹스처 룰. 믹스처 룰에 전기 전도도가 낮은 거하고 높은 거를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으면 대에 전기 전도도 나오면 얘 열 전도도도 나오겠죠. 대 열 전도도도 이 비더만 플란츠 로렌츠 롤에 따라서 열 전도도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제 전열체하고 그다음 전도체를 섞었을 때 전기가 얼마나 전달될 것이냐 아니면 열이 얼마나 전달될 것이냐 하는 것을 똑같은 문제로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도 그런 게 좀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다음 장에 이제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저 설명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여기에 이제 표가 하나 있거든요. 테이블 2.5 표가 있거든요. 테이블 2.5가 어떤 표입니까? 제목이 뭐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25도씨에서 일반적인 열 전도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물질이 나오고 머티리얼이 있고 그 다음에 열 전도도가 있고요. 이 표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높은 게 뭡니까, 여러분? 찾아보니까 뭐가 제일 높아요, 여러분? 금속이 대략 80, 50, 100 정도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엘로이, 합금이 19, 23, 125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 세라믹은 글래스 유리는 0.75, 1.5, 2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폴리머, 플라스틱 어떻게 나옵니까? 얼마 나옵니까? 0.12, 0.17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열을 가장 전달하지 않는 거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냄비에 뜨거울 때 손 잡는 손잡이가 구리로 되어 있죠.
틀렸잖아요. 제가 방금 불이 아니잖아요. 불이 딱 하면 거의 고문이잖아요. 도전시대 고문할 때 이거 찍는 도장 찍는 게 그 불로 돼 있는 거잖아요. 다 찍으면 당연히 바로 전달되는 건데 이거 보면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 딱 있거든요. 타지 않는 거. 그럼 이게 열 전도도가 0.12니까 그 열이 얼마나 전달되지 않는지 라는 거를 천분의 1 정도로 작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고 이게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여기 천에 있는 게 다이아몬드 돼 있죠. 그죠? 다이아몬드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보면 다이아몬드 1000입니다. 1000이니까 이게 엄청나게 좋으니까 사실은 이제 다이아몬드를 냄비 만들면 좋겠죠. 여러분. 펜션 이런 데 가서 그 인덕션 히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밑에 깔려있잖아요. 걔를 다이아몬드로 쫙 해놓으면 좋겠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하면 열이 저도 잘 되니까 그 음식이 빨리 익겠죠. 그죠? 그러면 거의 살지를 못하겠지만 자, 그래서 요게 이런 재료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열 전도도 하고 열 전도 현상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 있어요, 여러분? 전자기학 할 때 지금 전자기는 진도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질문 따라 안 할 테니까 진도가 어디가 나왔는지 좀 알려주세요. 전자기 어디까지 나왔어요? 베리 센스티 전기장에 자기장 안 나왔고 자기장 안 나왔구나. 예, 그래서 이게 열 에너지하고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1분만 쉴까요, 여러분? 1분만 쉬시죠. 자기장은 중간고사 이거 배워나요, 여러분? 지금 자기장 배우고 지금 자기장 예습하는 거거든요. 자기장에 의해서 오렌지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식 한번 켜고 또 시작할까요, 여러분? 네. 자, 기식 한번 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열 전도도 자기장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스케치를 했거든요. 했고 제가 바로 여러분 그 실습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실습이 여러분 오늘 프로젝트가 제가 했는 게 뭐냐면 이상하다 싶죠, 그죠? 오늘 배운 제목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예, 여러분이 제가 배웠던 그 목차를 보면요, 제법 많이 배웠죠, 그죠? 172페이지 돼 있는데 오늘 배운 게 166페이지니까 상당히 좀 책의 한 4분의 1, 5분의 2 정도 5분의 2 아니다, 4분의 1 정도 배웠다고 보면 되는데 3분의 1 정도 배웠네요. 3분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재료에 대한 걸 1장에서 배웠고 2장에서 이제 트랜스포트 전기 흐르는 현상, 열 흐르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원리, 마이크로스코피한 거하고 매크로스코피아 현상에 연결해 짓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것도 좀 배웠죠. 우리가 어떤 재료가 있을 때 비저항을 알아내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썸을 열 전도도도 연결 지을 수 있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처음 토론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안에
세부적인 걸 토론했었는데 한 3번 정도로 해서 여러분 주제를 정할까 합니다. 이제 3-1-13이라 했는데 왼쪽 목차에서 여러분이 설명할 주제 보고 우리 조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서 설명할 주제를 한번 해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정할 때 3D 프린터로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서 뭐 들고 뭐 이게 FCC인데요 하면서 이래 뭐 하듯이 전자가 날아가고 있는데요 뭐 이래 할 때 좀 모션을 해야겠죠, 그죠? 그런 구조물을 이제 3D 프린트 만들 구조물 이름을 정하고 레이저 커터로 만들었을 때 이제 얘를 레이저 커터 간단히 만들어서 설명하는데 요거를 이제 5분 동안 이런 그 실습을 통해서 만든 거를 간단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거를 일반인에게 쉽게 설명할 5분짜리 동영상을 이제 조회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짜서 만들어 보거든요. 만들어 보는데 이제 이런 걸 조별 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고 나는 3D 프린터를 그래도 다 배웠으니까 메인으로 해서 하거나 레이저 커터를 하거나 나는 말을 잘하니까 실수 없이 아주 설명을 잘하니까 이 녹화하는 쪽에 조금 더 조가 같이 협업을 해서 요거를 뒷장 여백도 사용해서 한번 그룹 활동으로 처음 한번 논의를 해봅니다. 중간 검사 끝나고 나서 2번 기회를 더 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처음은 중간 전에 한번 논의를 해보고 어떤 거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부족할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제가 수업 시간에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배운 거 나오는데 이게 재밌더라. 그래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그런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은 간단한 거니까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거니까요. 10분만 얘기하면 어때요? 오늘은 이렇게 첫 맛만 보고 중간 2점이니까 지금부터 30분까지 30분까지 한 11분 되네요. 모여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시작합시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몸을 아 그래. 너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수업을 많이
지가 여기에 해. 난 그래도 반대하는 거야. 어려워. 근데 나 듣기만 해봐가지고. 이 라인 듣기도 좋네.
전자속도 알아왔어. 아, 진짜 괜찮아. 연결, 음악. 설명하는 게 용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를 CPU에 구입해서 못 만들고 매트리스를 채워지고 만들고 잘라가지고 플라그를 만들 수 있고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프레임은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3D 프린터는 밑에 피워져 있어요. 위에 만들어지고 잘 만들어요. 레이저 프린터 재료가 다르고 근데 안 된다. 자, 여러분 아쉽지만 제자리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네. 자, 오늘 제출 안 해도 되고 그 제출을 하면 찍어놨다가 제출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2번 정도 제가 기회를 더 주잖아요, 그죠? 오전에 생각해서 나중에 3번째 때 되도록 하고 제가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는 3D 프린터는 밑에서부터 채워서 이렇게 만드는 구조에 편하고 밑에 비워져 있고 위에 구조를 만드는 거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레이저 커터 써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디지털을 만든다거나 혹은 판넬을 만든다거나 할 때 잘한 거라도 좋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라는 의미에서 레이저 프린터하고 3D 커터를 레이저 커터를 다 같이 써서 내가 설명할 도구를 만들어 보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의 의미가 있거든요. 시작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끝나고 또 뭐 배우잖아요. 배우는 게 중간 끝나고 나면 양자역학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설명도 더 데모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앞에 1장에 배운 거는 조금 눈으로 이제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3D 프린터 쓸 때 제가 권하는 툴이 하나 있는데 그 팅컬캐드라고 있거든요. W 팅컬 CAD라고 해서 .com 이렇게 가보면 팅컬캐드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네, 들어봤으면 잘 됐네요. 팅컬캐드 들어보면 얘가 되게 쉬워요. 쉬워서 이제 여기에 저도 딱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이걸 3D 디자인하고 회로, 아두이노 이런 게 있는데 3D 디자인 이런 거 해보면 이제 현지 하나 만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걸 갖다 붙이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붙이고 뭐 이렇게 붙이고 자석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글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피라미드도 할 수 있고 이게 모양대로 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솔리드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내보내기에서 여기 STL 확장자 STL 돼 있죠, 그죠? 여러분 그 교육 받을 때 STL 파일 준비해 오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STL 파일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프린터기에 딱 가면 얘가 탁 찍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만에 성공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 그 너무 오랫동안 프린트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아까울 수도 있으니까 크기는 작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작게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제가 이제 요 마무리하고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우리가 그룹 활동하기 전에 뭐 배웠죠, 여러분? 뭐 배웠죠? 다시 머리 딱 돌려서 뭐 배웠죠? 열저항, 열전도도, 그 다음에 자기장에 의한 홀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자기장 측정하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 배웠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약간 조금 한두 개를 좀 유도해 볼까 싶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시료가 있다. 시료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고 암페어를 걸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할 때 이때 x축을 이렇게 x축으로 하고 x라 그러고 여기를 y라 하고 여기서 이제 xy g 그래서 g가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 g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j의 x 방향이니까 jx로 흐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전기장은 이 방향입니다. 전기장은 EX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전자 같은 경우 전자는 반대로 움직이죠, 그죠? 전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전자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 전자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 F는 로렌츠 힘이라 그래서 마이너스 2의 E 마이너스 2가 얘가 Q죠, 그죠? Q고 플러스의 마이너스 2에 곱하기 V 곱하기 B 이렇게 되죠, 그죠? 2에 V 벡터 곱하기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차지, 이 V가 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V다 하면 마이너스 V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죠? 여기서 이 방향 X 방향입니다. 그 다음 B 벡터가 지금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의 V 곱하기 B 방향은 저 안에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전자는 어디로 힘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받는다면 어디로 받겠습니까? 오른손을 딱 꺼내가지고 그래서 V가 이리로 가죠, V가. 그죠? 지금 보면 V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V 같은 경우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 마이너스 V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V에다가 B 하죠,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B에다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B가 지면의 수직이죠, 그죠? 수직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수직이니까 엄지손가락 가리킬 방향이 아래죠, 그죠? 아래니까 전자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움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여기에 쭉 쌓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쌓이면 상대적으로 이 위치하고 이 위치가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y축 방향에 대해서 힘을 보면 y축을 보면 fy다라고 그랬을 때 크게 힘은 여기 마이너스 2v 곱하기 b가 다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제 지나게 v의 dx다 그랬을 때 힘의 크기는 이제 2의 v dx x 방향의 드리프트 속도에다가 b의 g 방향 크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요거 힘에다가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생기고 여기 플러스 상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장에 의해서는 밑으로 가려고 그러고 전하가 많이 쌓이게 되면 빌트인 포텐셜이 생기면서 반대편에 플러스가 생기고 여기에 필드가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요 수직 전류가 수직 방향으로 밑이 마이너스 위가 플러스 상대적 플러스니까 여기 내부에 차지가 쌓임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계속 쌓이다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이 되니까 전자 입장에서는 위로 당기는 힘을 받습니다. 위에 플러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새로 생기는 힘이 위로 당기는 힘이 뭐가 생기냐면 E의 홀 전압에 의한 요 힘이 생깁니다. 크기만 제가 지금 일단 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가려는 힘은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로렌츠 힘에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쌓이면 여기 생기는 빌트인 포텐셜인 필드에 의해서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홀 필드가 생기는데 이 두 개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여기 갖다 놓으면 이 H는 V dx의 B의 G다라는 관계가 성립이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차지양을 세어보면요. 이 차지양이 이제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우리가 이런 걸 배웠었죠. J는 우리가 차지양에다가 E에다가 속도 ENV다라는 속도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current density는 그 차지 밀도가 드리프트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차지양이 이렇게 지나가면 길이가 V의 델타 T가 길이가 되고 단면적이 A일 때 여기 들어간 차지양은 볼륨이 V의 델타 T가 길이고 단면적이 A고 그 단위 부피당 차지양이 N이고 요게 흘러가니까 얘가 총 차지양인데 이 흘러간 전류가 I는 델타 T분의 델타 Q에서 NV의 A더라. 이걸 이제 A를 나눠주면 이제 차저 있죠. NV 속도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요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current density가 X 방향의 current density가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에다가 E에다가 속도다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이제 이거를 대신에 V dx 대신에 얘를 이제 넘기면 이제 E N분의 J의 X다라고 되고 이게 B G의 E H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류분의 전압 얘를 이제 전류분의 전압 홀 전압을 하고 여기에 이제 그 자기장을 나눠준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냐면 홀 개수다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 식을 보니까 BG를 넘기고 J를 넘기니까 N분의 1이더라 라는 게 이제 하나의 차지가 됐을 때 이렇게 왜 기하학적인 모양에 상관없이 대략 농도에만 분배되는 값이다. 다른 거를 이제 내가 움직이면서 자기장에 휘어진 힘하고 얘가 쌓이면 얘가 거꾸로 올라가려는 힘 두 개가 딱 평행이 될 때 얘가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부터 이제 그 홀 개수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관계표를 공부 과목이 나왔나요? 이거 갑자기 나왔나요? 갑자기 쓸었나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네,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홀 이펙트다라고 해서 이제 요 힘을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관계로 설명했는데요. 예제 문제에서는 좀 어려운 예제 문제는 여러분 제가 손필기에 자세히 계산해 놨거든요. 필기에다 44페이지에 페이지 44에 제가 필기를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살짝 볼까요 한번? 수업 필기를 수업 준비용 7주차 뭔가 보면 스캔이 잘 안 됐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서 순서가 좀 44 43 44인데 여기 있네요. 여기에 보면 그 예제 2.22 그래서 홀 이펙트인데 반도체에서 홀 이펙트다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에서 보면 차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종류입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움직일 때 마이너스도 밑으로 가고 플러스도 밑으로 가니까 사실은 서로 캔슬 되거든요. 서로 캔슬 돼 가지고 한쪽에 이 홀에 의해서는 여기에 플러스 쌓이고 전자에 의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쌓이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캔슬이 되면서 양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지만 이 크기에 따라서 전달되는 양이 결국은 모빌리티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쌓이는 문제니까 캐리어 농도와 모빌리티에 관계되는 양이 마력이 쌓이는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로렌츠 힘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얘가 둘 다 쌓이는 정도를 쭉 계산해서 한 2페이지 되죠, 그죠? 2페이지에서 식이 좀 복잡죠, 그죠? 복잡한데 이 RH가 이렇게 홀의 양과 그 다음에 전자의 양, 홀의 양과 전자의 양하고 이 B라는 게 홀의 모빌리티하고 전자의 모빌리티 B입니다. 요 값으로 해서 RH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게 순수 전자가 있을 때, 순수 홀이 있을 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요 계산을 제한은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 그 두 개 앰비폴라한 컨덕션이 있을 때도 계산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오늘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예제들이 재밌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재밌는 게 많아서 예를 들면 이런 그 홀 이펙트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에 와트미터, 그 전력을 잴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얘가 나옵니다. 흘러가는 전류에다가 이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거꾸로 홀 전압을 측정을 해서 자기장도 측정하고 여기 걸려있는 전압을 직접 측정해서 이 전류 전압을 고분한 이 파워로 만들어주는 게 이 홀 이펙트 와트미터가 되는데 이런 응용도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홀 이펙트에 대하고 열 전도도에 대해서 배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조금 예제를 좀 더 풀고 그 다음에 넌 메탈인 경우에 전기 전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요거는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질문하면 여기 다 올려놓으니까 질문 많이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